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제가 62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버스 핸들을 잡고 살았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저희를 호텔 손님 취급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요. 남편 이상훈과 4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요.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죠.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거든요. 하루 8시간씩 15년을 일했어요. 아들 이도현 키우느라 그랬죠. 우리 나이에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그냥 평범한 서민 부부였어요. 하지만 자식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도연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야간 부업까지 했거든요. 택시 운전을 3년간 했어요.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도연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최서영이라고 해요. 나이는 몇 살이고? 27살이에요. 직업은 뭐 하는 분이야? 대기업 다녀요. 과장급이래요.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2022년 4월 9일 토요일이었죠.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에서요. 그런데 첫인상부터 이상했어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인사도 대충 건성으로 했어요. 뭔가 우리를 깔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하고 끝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말도 없었죠. 그냥 반말로 안녕하세요였어요. 서영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버스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마치 버스 기사 집안이 뭐 대단하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죠. 식사 중에도 계속 그랬어요. 우리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정말 예의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예식 비용은 그것도 저희가 할게요. 뭐든지 저희가였어요. 시부모는 끼워주지도 않았죠. 아들 결혼인데 왜 이렇게 배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이상훈이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6월 25일에 결혼식을 했어요. 웨딩홀에서 작은 결혼식이었죠. 신혼집은 분당에 전세로 잡았어요.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이것도 서영이가 냈다고 했죠. 형편이 좋은가 보다 했어요. 결혼 후 한 달, 손녀 수아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예쁜 아기였죠. 할머니로서 정말 기뻤어요. 도연아, 수아 보러 가도 될까?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봤어요. 정말 천사 같은 아기였어요. 이상훈도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서영이 표정이 별로였어요. 시어머니가 와서 기분 나쁜 것 같았죠.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아기가 놀랄 수 있어요. 뭐, 할머니가 손녀 보러 왔는데 너무 자주 온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온 게 자주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언제 가도 되고 언제 가면 안 되는지 서영이 기분을 살펴야 했죠. 정말 속상했어요. 산후조리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도와주려고 갔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려고요. 그런데 서영이가 막았어요. 괜찮아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니야. 산후조리가 중요한데 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도와야지. 정말 괜찮다니까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도연이도 가만히 있고요. 한 달이 지나고 또 수아 보러 갔어요. 이번에는 미리 전화했죠. 도연아, 내일 가도 될까? 내일은
좀 어려워요. 왜? 무슨 일 있어? 서영이가 친정어머니 온다고 해요. 그럼 언제 가면 될까? 친정어머니는 언제든 와도 되고, 시어머니는 미리 연락해야 하고, 이게 뭔가요?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서영이와 수아를 보게 된 거예요. 반가워서 다가갔죠. 어머, 서영아, 수아도 있네. 안녕하세요. 수아 많이 컸네. 한번 안아볼까? 아니에요. 낯가림해요. 할머니인데 뭔 낯가림이야? 정말 낯가림 심해요. 그래도 한 번만. 안 된다니까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서영아, 왜 이렇게 해? 할머니가 손녀 안는 게 잘못이야?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같이 다니지 마세요. 뭐라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같이 다니지 말라니. 할머니가 손녀와 같이 다니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해 12월이었어요. 남편 이상훈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오후 2시 30분이었죠. 버스 운전 중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5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어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 서영이가 조금 달라졌어요. 병문안도 자주 왔고 음식도 해서 가져왔어요. 시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온 후부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거든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수아가 시끄럽다고 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도현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설날에 세배하러 왔을 때였어요. 서영이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시아버지, 용돈 주세요. 용돈이라고? 네, 세배 드렸으니까 용돈 주세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남편이 일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건 그해 9월이었어요. 갑자기 두 번째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이번에는 못 살렸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컸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으니까요. 그때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세요. 서영이는 뭐라고 해? 괜찮다고 해요. 정말 괜찮다고 했을까요? 의심스러웠지만 손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일주일 후 도연이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죠. 수아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서영이 태도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지켜주세요. A4 용지를 내밀더라고요. 집안 규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째, 9시 이후에는 TV 시청 금지. 둘째, 수아, 교육에 간섭하지 말 것. 셋째, 친구들 초대하지 말 것. 넷째, 냉장고, 음식 함부로 먹지 말 것. 정말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숙생도 아니고. 서영아, 이게 뭐야? 집안 규칙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규칙을 정해준다고? 같이 살려면 필요해요. 우리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에요. 제 집이라고요. 도연이 집이 아니라 제 집이래요. 하루하루가 눈치 보는 생활이었어요.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한 달이 지나고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매일 눈치만 보고 살다 보니 우울증까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영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차가운 표정으로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호텔이라고? 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요? 남편 장례식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날 밤 도연이가 퇴근했을 때 서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도연이 오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는데 혼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서영이가 나가라고 했어. 서영아,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라고 호텔이냐고 한 게 조심스럽게야. 나가라고 한 게 조심스럽게야. 도연이가 화를 냈어요. 그날 밤 도연이와 서영이가 싸웠어요. 방 안에서 큰 소리가 났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봤어요. 원룸이나 작은 투룸 말이에요. 하지만 전세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도연이가 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유언장이라고?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내용이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엄마한테 물려준다고 하셨어요. 집까지 포함해서요. 서초동 집은 40년 전에 샀어요. 그때는 1,000만 원 정도였죠. 지금은 8억 원 정도 됐어요. 남편이 평생 지켜온 집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준 거였어요. 40년 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했어요. 정말로 유언장이 있었어요. 남편 이상훈의 친필로 써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죠. 다음 날 도연이가 서영이한테 말했나 봐요. 할머니, 집이 할머니 소유라고. 그래서 더 이상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서영이가 난리를 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저희가 8년 동안 관리한 집인데 전세금도 저희가 올렸고 리모델링도 저희가 했어요. 그때 서영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죽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죽기를 기다린다고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그때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아니야, 나는 안 나가. 여기는 내 집이야. 오히려 서영이가 나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서영이한테 말했어요. 서영아, 얘기할 게 있어. 뭔데요?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가야 해.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왜 나가야 해요? 법적으로 내 집이니까 변호사한테 맡길게. 서영이 얼굴이 새파랗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도연이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절반씩 나누면 어떨까요? 4억씩 나누는 거예요. 안 돼.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가족이면 시어머니를 죽기를 기다려. 가족이면 호텔 취급해. 가족이면 나가라고 해. 도연이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결국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퇴거 요구를 했죠. 1개월 안에 나가라고요. 서영이가 발악을 했어요. 절대 안 나가요.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하지만 법은 제 편이었어요. 한 달 후 도연이 가족이 이사를 갔어요. 서영이는 끝까지 화를 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사 가는 날 서영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도연이 오빠도 화나게 하셨잖아요. 이제 연락도 안 될 거예요. 손녀도 못 볼 거고요. 그래도 상관없어.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는 건데. 이사 간 후 한 달, 정말로 도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서영이가 맡고 있나 봐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죠. 6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도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도연아, 어떻게 지내니? 수아는 어때? 수아도 잘 커가고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말이야? 서영이는 뭐라고 해? 서영이는 요즘 좀 이상해요. 집에서 계속 화만 내요. 집이 너무 작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8억짜리 집에서 살다가 2억짜리 집으로 이사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1년이 더 지나고 서영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어요. 도현이가 발견한 거죠. 엄마, 서영이가 바람 피웠어요. 뭐라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따져봤죠. 그랬더니 인정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해요. 수아는 어떻게 하려고? 결국 도연이와 서영이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수아는 도연이가 키우기로 했고요. 서영이는 그 남자와 살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수아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 집으로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서영이 없으니까 괜찮으시죠? 그렇게 도연이와 수아가 다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서영이 없으니까 정말 평화로웠어요. 수아도 할머니 집에 와서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살자. 6개월이 지나고 서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아를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수아 좀 보게 해주세요. 안 돼. 엄마인데 왜 안 돼요? 엄마, 자격이 있어?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산 게 수아도 엄마를 그리워할 거예요. 수아한테 물어봐. 수아야, 엄마 보고 싶어? 아니요. 할머니가 좋아요.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영이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할머니가 더 좋다고요. 서영이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수아야, 엄마야, 엄마 아니에요. 왜 엄마가 아니야? 할머니가 엄마예요. 서영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 사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 지금은 도현이, 수아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서영이 없으니까 정말 평화로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수아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도연이 회사 도시락도 싸줘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는 거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서영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시부모를 ATM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며느리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해요. 예쁘고 학벌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인성이 가장 중요해요. 시부모를 존중하는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걸 봐야 해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서영이를 쫓아낸 것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손녀와 아들과 함께 평생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죠. 처음부터 단호하게 반대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요즘은 수아 교육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서영이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요. 수아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해. 네, 할머니, 어른을 존경해야 하고 할머니처럼요. 수아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서영이를 닮지 않았어요. 다행히 도연이를 닮았죠. 성격도 순하고 예의도 바라요. 앞으로도 수아와 도현이와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영이 같은 사람 없이 평화롭게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잘못한 사람한테 굽실거릴 필요 없어요. 특히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참지만 마세요. 때로는 단호해야 해요.
우리 나이에 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 당당하게 지켜야 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이 진짜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가족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영이처럼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래야 진짜 가족과 행복해져요. 지금 저처럼 말이에요. 도현이와 수아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